기원 762년 당나라. 지금 중국 안위성 마한산 근처 장강이 흐르는 곳. 이름이 채석강. 하얗게 밝은 달이 강물 위에 떠 있었어요. 그 달빛 아래 작은 배 한 척, 배 위에 한 노인이 있었어요. 흰 수염, 긴 머리, 손에는 술잔. 이 노인이 달빛 속에서 혼자 술을 마시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강물에 비친 달을 봤어요. 노인이 자기도 모르게 달을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강물 속 달이 너무 아름다워서 만지고 싶었거든요. 몸이 기울었어요. 풍덩. 강물 속으로 빠졌습니다. 아침에 어부들이 와서 봤는데 노인이 없었어요. 배와 술병만 떠 있었어요. 사람들이 말했어요. 그분은 신선이 된 거야. 달을 따라간 거지. 그 노인의 이름이 이백이에요. 중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시인 중 한 사람. 시선. 시를 쓰는 신선이라 불린 사람. 이백이 어디서 태어났는지 정확히 몰라요. 기원 701년 당나라 장안에서 멀리 떨어진 서역. 지금의 키르기스스탄 부근의 쇠협이라는 곳에서 태어났다는 설이 가장 유력해요. 중국 사람이지만 이 사람 집안은 서역에서 대대로 살았던 거예요. 무역을 했다고 해요. 5살 때 이백이 아버지 손을 잡고 중국 내지로 돌아왔습니다. 사천성에 정착했어요. 어릴 때부터 글재주가 뛰어났어요. 5살에 육갑을 외웠고 10살에 온갖 책을 다 읽었대요. 사천에서 자란 이백은 산수를 좋아했어요. 검술도 배웠어요. 당시 유행하던 협객이 되고 싶었거든요. 학문, 검술, 시, 3가지 다 잘하는 청년이었어요. 스물다섯 살. 이백이 집을 떠났어요. 사천을 나와 천하를 돌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당나라 시인들의 방식이었어요. 여러 곳을 다니며 자연을 보고 친구를 사귀고 시를 쓰고 장강 유역을 따라 내려갔어요. 악양루, 황학루, 유명한 누각마다 다 들렀습니다. 가는 곳마다 시를 썼어요. 그리고 이 청년이 술을 너무 좋아했어요. 다음 날에 뭐가 일어날지 생각하지 않고 오늘 좋으면 오늘 좋은 시 한 편 쓰고 술 한 잔 마시는 인생. 이게 이백이 평생 살았던 방식이에요. 이백이 방랑 중에 가장 좋아했던 곳이 산이었어요. 아미산, 노산, 태산. 중국 전역의 명산을 다 올랐습니다. 산에서 시를 썼어요. 그의 유명한 시 황학루에서 맹호연을 전송하며가 이때 나왔어요. 옛사람은 서쪽으로 황학루를 떠나고 꽃피는 3월에 양주로 내려가네. 외로운 돛배의 먼 그림자 푸른 하늘 속으로 사라지고 오직 보이는 건 장강이 하늘 끝까지 흐르는 것뿐. 친구를 전송하며 쓴 시예요. 외롭고 장대하고 아름답죠. 이백의 시는 늘 이래요. 자연과 그리움과 술이 섞여 있어요. 마흔두 살. 기원 742년 당나라 현종 황제가 이백을 궁으로 불렀어요. 이백의 시가 세상에 이미 널리 알려져 있었거든요. 현종이 직접 이백의 시를 좋아했어요. 특히 전국을 돌아다니며 쓴 그 방랑의 시들을. 이백이 장안으로 갔어요. 한림공봉이라는 자리를 받았습니다. 황제 주변에서 시를 쓰는 자리. 이건 큰 영광이었어요. 지금으로 치면 국가공인 시인이 된 거예요. 이백도 기뻤어요. 평생 벼슬 하고 싶어 했거든요. 그냥 시 쓰는 게 아니라 정치에 참여해서 백성을 위해 뭔가 하고 싶었어요. 근데 현종이 원한 건 그게 아니었어요. 이백한테 양귀비를 위한 시를 쓰게 시켰어요. 연회에서 즉흥시를 쓰게 했어요. 가장 유명한 일화가 양귀비의 꽃 감상 자리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봄날
궁정에서 모란이 한창 피었을 때 현종이 양귀비와 함께 꽃을 감상하고 있었어요. 현종이 이백을 부르게 했습니다. 이백이 여기 와서 이 자리를 위해 시를 지어라. 근데 이백이 그때 술집에서 이미 취해 있었어요. 사람들이 이백을 안고 궁정으로 데려왔대요. 술이 안 깨서 눈도 못 뜨고 있었어요. 현종이 물을 얼굴에 뿌리게 했어요. 겨우 정신을 차린 이백한테 붓과 종이를 줬어요. 이백이 그 자리에서 세수의 시를 썼어요. 이게 청평조예요. 구름을 보고 옷을 생각하고 꽃을 보고 얼굴을 생각한다. 봄바람이 난간을 스치니 이슬이 화려하다. 양귀비의 아름다움을 구름과 꽃에 비유한 시예요. 양귀비가 이 시를 듣고 기뻐했대요. 현종도 흐뭇해했고요. 이백한테 한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궁정에 있으면서도 여전히 술꾼이었거든요. 언제 어디서 누구 앞에서든 술을 마시고 취해 있었어요. 하루는 현종이 이백한테 시를 짓게 했어요. 근데 이백이 술에 취해 있었어요. 일어서지도 못할 만큼. 이백이 현종한테 한 가지 부탁을 했어요. 폐하, 저 양말이 너무 더워서 시가 안 나옵니다. 저 환관에게 제 신발을 벗기게 해주십시오. 그 환관이 당시 가장 권세 있는 고역사였어요. 현종이 웃으며 그래라 했고 고역사가 이백의 신발을 벗겼어요. 근데 이건 고역사한테 엄청난 모욕이었습니다. 일개 시인한테 최고 환관이 신발을 벗겨주다니. 고역사가 이를 갈았어요. 나중에 기회를 노려 이백에 대한 나쁜 이야기를 황제한테 전하기 시작했어요. 양귀비한테도요. 결국 이백이 궁에서 쫓겨났어요. 기원 744년, 이백이 장안에 온 지 3년 만이었습니다. 황제가 도사가 되기를 원한다면 그리하라 하고 보내줬어요. 명목상으로는 자발적 사직이었지만 실은 고역사의 모함이 작용했다는 게 후대의 해석이에요. 이백이 궁을 나섰어요. 근데 이백이 오히려 기뻐했어요. 자유가 반갑다는 듯이. 궁정의 답답한 생활에서 벗어난 거예요. 다시 천하를 돌아다닐 수 있게 됐어요. 이백이 다시 방랑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때 두보라는 젊은 시인을 만났어요. 기원 744년 가을, 낙양. 이백은 44, 두보는 33. 두 사람이 만났어요. 중국 시사의 가장 운명적인 만남. 이백은 이미 유명한 시인이었어요. 두보는 아직 알려지지 않은 젊은 시인이었고요. 근데 두 사람이 만나자마자 친구가 됐어요. 같이 술을 마시고 산을 오르고 시를 썼어요. 두보가 이백을 존경했어요. 천자가 불러도 배에 오르지 않고 스스로 술의 신선이라 칭한다. 이백은 두보를 아꼈어요. 친구처럼. 그런데 두 사람이 함께 있었던 건 겨우 몇 달이었어요. 다음 해봄 두보가 장안으로 떠났어요. 그 뒤 두 사람은 다시 만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두보가 나중에 이백을 그리워하는 시를 여러 번 썼어요. 내가 쓸 수 있는 최고의 시는 이백에게 바치는 시라고 할 정도로. 지금 중국에서는 이백을 시선, 두보를 시성으로 부르며 쌍벽을 이룬다고 말해요. (755년) 알록산의 난이 일어났어요. 이백이 55살 때입니다. 알록산이라는 장수가 반란을 일으킨 거예요. 당나라 역사상 가장 큰 반란. 수도 장안이 함락됐어요. 현종이 도망갔어요. 그 도망길에 양귀비가 죽었습니다. 당나라가 무너지기 직전이었어요. 이 전쟁의 와중에 이백도 어려움에 빠졌어요. 그가 당시 영왕 1인의 막사에 있었거든요. 영왕은 황제가 되려 했다가 실패한 왕자입니다. 영왕이 처형되면서 이백도 역적으로 몰렸어요. 기원 757년 이백이 체포됐어요.
200이 옥에 갇혔어요. 사형 위기까지 갔습니다. 근데 주변 사람들이 200을 위해 탄원을 올렸어요. 그는 그냥 시인이다. 정치적 야심이 없다고. 현종의 뒤를 이은 숙종이 가명해줬어요. 사형에서 귀양으로. 200은 야랑이라는 곳으로 귀양 가게 됐어요. 야랑은 지금의 귀주성쯤에 있던 오지 중의 오지였어요. 장안에서 수천 리 떨어진 곳. 200이 그 길을 떠났어요. 환갑에 가까운 나이. 그런데 다행히도 야랑에 도착하기 전에 사면령이 내렸어요. 200이 돌아올 수 있게 된 거예요. 귀양지로 향하다가 중간에서 돌아오는 시를 그가 남겼어요. 두 언덕의 원숭이 소리 그치지 않는데 이미 가벼운 데는 만겹산을 지났네. 기쁨과 해방감이 넘쳐요. 200다운 시예요. (200이) 돌아왔지만 이제 62이 됐어요. 당나라도 전쟁의 상처로 쇠퇴했고요. 더 이상 장안의 자리가 없었어요. 200도 벼슬 욕심을 버렸어요. 그냥 산과 강을 돌아다니며 시를 썼어요. 마지막에 머물렀던 곳이 당도라는 곳이에요. 지금 중국 안희성 마한산 근처. 여기에 200의 먼 친척이 지방수령으로 있었어요. 이양빙. 그가 200을 보살폈습니다. 200이 당도 근처 채석강에서 자주 배를 띄웠어요. 장강이 동쪽으로 흘러가는 그 자리. 달이 뜨면 유난히 밝은 곳이었어요. (762년) 가을의 어느 밤 200이 배에 올랐어요. 술 한 병과 술잔 하나. 혼자서 장강으로 나갔습니다. 보름이었어요. 달이 하늘에 크게 떠 있었어요. 그리고 강물에도 달이 비쳤어요. 하늘달과 물달이 쌍둥이처럼 같이 있었어요. 200이 술을 따랐어요. 한 잔 마셨어요. 그러고는 달을 향해 술잔을 들었어요. 자기가 평생 좋아하던 달. 200이 쓴 시 중에 달이 나오는 시가 100여 편이에요. 달은 200의 영원한 친구였어요. 술잔을 들어 밝은 달을 청하니 그림자와 함께 세 사람이 되는구나. 그날 밤에도 200이 달한테 말을 걸고 있었을 거예요. 오랜 친구여, 오늘 밤은 자네와 술 한잔 하겠네. (200이) 취했어요. 배가 흔들렸어요. 강물에 비친 달이 너무 아름다웠어요. 반짝반짝. 200이 몸을 기울였습니다. 손을 뻗었어요. 물속의 달을 잡으려고. 풍덩. 강에 빠졌어요. 어부들이 나중에 그 배를 발견했어요. 200은 없었어요. 배 위에는 술병과 시 몇 편이 남아 있었대요. 시신도 끝내 찾지 못했어요.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이태백이 달에게 잡혀갔어. 신선이 된 거야. 이게 200의 최후에 대한 전설이에요. 물론 이건 전설이에요. 공식 역사 기록 구당서에는 200이 762년 당도에서 병으로 세상을 떠났다고 적혀 있어요. 향년 62. 그러니까 사실은 평범한 병사였을 거예요. 근데 왜 달을 잡으려다 빠져 죽었다는 전설이 생겼을까요? 사람들이 200의 죽음이 평범하길 바라지 않았거든요. 평생 달을 노래한 시인이 평범하게 병으로 죽기엔 너무 시답지 않았어요. 달을 잡으려다 강에 빠지는 게 200다운 죽음이었어요. (200이) 평생 쓴 시가 1000편이 넘어요. 그중 가장 유명한 것 중 하나가 월화독작이에요. 달빛 아래 홀로 술을 마시다. 꽃 사이 한 병의 술. 친구 없이 홀로 따른다. 잔을 들어 밝은 달을 청하니 그림자와 함께 세 사람이 되는구나. 혼자 마시는 게 아니에요. 달과 자기 그림자. 이렇게 셋이 마시는 거예요. 외로움을 외롭지 않게 만드는 방법. 200이 평생 배운 거예요. 이 시를 읽으면 알 수 있어요. 왜 200이 달을 그토록 사랑했는지. 달은 200의 영원한 동반자였어요. 장안에서도, 귀향길에서도, 마지막 채석강에서도. 200한테
시선이라는 별명을 붙여준 사람이 있어요. 하지정이라는 당시 유명한 시인이에요. 이백보다 훨씬 선배였습니다. 하지정이 이백의 시를 처음 봤을 때 감탄했어요. 이건 인간이 쓴 게 아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신선이 쓴 시다. 이게 이백의 별명이 됐어요. 시선, 그리고 적선. 적선이라는 건 하늘에서 죄를 지어 인간 세상에 내려온 신선이라는 뜻이에요. 이 별명이 이백한테 너무 잘 어울렸어요. 자기 스스로도 자기가 지상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이백이 떠난 뒤 1000년이 넘었어요. 이백의 시는 지금도 중국에서 가장 많이 암송되는 시예요. 초등학생이 외우는 첫 시 중에 정야사가 있어요. 침상 앞 밝은 달빛, 땅에 서리가 내린 듯. 고개 들어 밝은 달을 보고 고개 숙여 고향을 생각한다. 어른이 읽어도 아이가 읽어도 다 가슴에 와요. 이백의 시가 그래요. 누가 읽어도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평생 읽어도 질리지 않아요. 한국, 일본, 베트남, 한자 문화권 전체가 이백의 시를 번역해 읽어요. 세계 여러 언어로도 번역됐어요. 지금 중국 안희성 마흔산에 가면 채석강이 있어요. 장강이 동쪽으로 굽이치는 그 자리. 거기에 이백의 옷을 묻었다는 의관총이 있어요. 이백의 시신을 찾지 못했으니 옷만 묻은 무덤. 근처에 태백루라는 누각도 있어요. 이백을 기리기 위해 세운 누각이에요. 저녁에 채석강에 가면 달이 떠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같은 달이에요. 왜 우리는 이백에 끌릴까요? 이백은 행복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평생 벼슬하고 싶어 했지만 실패했어요. 사랑하는 사람과 오래 못 살았어요. 역적으로 몰려 죽을 뻔했어요. 귀향을 갔어요. 근데 이백의 시에는 불평이 없어요. 슬픔도 있지만 슬픔을 초월한 눈빛이 있어요. 달을 노래하고 술을 노래하고 산을 노래해요. 실패한 인생인데 시에는 자유가 있어요. 우리가 끌리는 건 이거 아닐까요? 인생이 뜻대로 안 될 때 그 뜻대로 안 됨을 아름다운 시로 바꾸는 힘. 이백의 철학을 한마디로 하면 이것일 거예요. 인생은 꿈 같은 것. 즐겨라. 그의 대표작 장진주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그대는 보지 못했는가? 화마의 물이 하늘에서 내려와 바다에 이르면 다시 돌아오지 않는 것을. 그대는 보지 못했는가? 고당의 거울 속 백발을 슬퍼하는 것을. 아침엔 푸른 비단 같더니 저녁엔 눈이 되어 있네. 인생에서 뜻을 얻었을 때 즐거움을 다해야지. 황금 술잔을 빈 채로 달을 마주하지 말라. 젊음은 빨리 지나간다. 뜻을 얻었을 때 즐겨라. 술잔을 빈 채 달을 마주하지 말아라. 이백이 평생 실천한 철학이에요. 이백이 살았던 당나라는 중국 역사상 가장 개방적이고 활기찼던 시대예요. 서역과 활발히 교류했어요. 장안은 세계에서 가장 큰 도시였어요. 인구 100만. 각국 상인과 학자가 모였어요. 불교, 도교, 유교, 기독교, 이슬람교, 모든 종교가 공존했어요. 이런 시대에 이백 같은 시인이 나왔어요. 이백이 자기 자신을 어떻게 봤을까요? 나는 본래 하늘의 신선이었는데 죄를 지어 잠시 인간 세상에 떨어진 것이다. 정말 그렇게 믿었는지 농담인지는 모르지만 자기 자신에 대한 이해가 이랬어요. 이 세상에 속해 있지 않은 사람, 이 세상이 자기 집이 아닌 사람. 그래서 이백은 술과 달을 좋아했어요. 자유를 느끼게 해주는 것들이니까. 그리고 마지막에 강물 속 달을 잡으려다 신선이 돼서 하늘로 돌아갔다는 전설이 생긴 거예요. 자기 원래 고향으로 돌아간 거죠.
오늘날 중국 학교에서 가장 먼저 가르치는 시 중 하나가 200의 시예요. 한국에서도 한문 교과서에 200이 꼭 들어가요. 일본에서는 하이쿠와 와카가 200의 영향을 받았어요. 200의 시를 처음 읽는 아이가 물어봐요. 200이 누구예요? 1200년 전 사람인데 너보다 자유롭게 살았던 사람이야. 오늘 밤 달이 뜨면 한번 올려다보세요. 그 달을 200도 1200년 전에 봤어요. 장안의 궁정에서, 귀향길 산중에서, 황학로의 난간에서, 채석강의 배 위에서. 그때의 200이 지금 우리랑 다르지 않았어요. 인생의 뜻을 펴지 못해 답답했어요. 사랑하는 친구가 떠나서 슬펐어요. 술에 취하면 노래를 부르고 잠깐 위로를 받았어요. 그리고 달을 친구 삼아 시를 썼어요. 우리도 그래요. 200이 그런 우리 마음을 시로 남겼어요. 그래서 1200년이 지난 지금도 200의 시가 우리 가슴을 울리는 거예요. (200이) 살아있을 때 남긴 말이 있어요. 100년 뒤에 누가 내 시를 읽어줄까? 200이 걱정했던 거예요. 자기 시가 사라질까봐. 그런데 200이 죽은 지 1200년. 지금도 그의 시는 읽혀요. 중국어로, 한국어로, 일본어로, 영어로, 스페인어로, 프랑스어로 전 세계 수억 명이 200의 시를 읽어요. 200이 걱정했던 건 쓸데없는 걱정이었어요. 달과 술과 한 편의 시. 이 세 가지만 있으면 2000년을 살 수 있었어요. 200이 이걸 증명했어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편도 기대해주세요.